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여러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고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쿠오모가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65페이지에 달하는 제임스의 쿠오모 주지사에 의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수사 보고서에는 179명의 증인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고 수만 장의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도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의 사무실은 두려움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쿠오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전 현직 직원들에 대해서 보복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쿠오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사임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쿠오모는 주지사 재선 출마를 선언했고 현재 $200만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전현직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자 사실들은 묘사된 것과 많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오모는 오늘 오후 동영상으로 성명을 통해 검토에 협조했고 이제 진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반격할 것이며 사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진 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에서 하원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 하킴 제프리와 그레고리 믹스 그리고 톰 수오지 하원의원 등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는 권력의 진실을 말할 용감한 여성들을 칭찬한다면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시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사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9명의 의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에 쿠오모의 사퇴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성명을 낸 3명의 의원은 당시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뒷받침되는 유가증권의 매물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와 사업용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랩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 베네핏 스트리트 파트너스와 TGP 캐피탈은 $245억 상업부동산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이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9년에 $190억 정점을 넘어선 연간 데이터 기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보스턴 프로퍼티스의 CEO 오웬 토마스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에 비하면 현재 사무실 점유율은 과거 정상적일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노동절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관들은 백악관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퇴임을 압박하기를 원하는 운동가들에 대해 퇴짜를 놓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과 론 클레인 비서실장은 모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러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대법원을 정치화하고 손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브라이언 대법관은 이번 달 15일로 83세가 되는데요. 진보주의자들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오바마 시대를 견뎌낸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사망하면서 공화당이 그녀의 후임자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교체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론다 맥데니얼 전국 공화당위원회 의장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갑잔치가 마사 빈야드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로 열리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뉴스맥스의 앵커 랍피너리는 배드민스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75세 생일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가변을 비교해 질문했는데요. 맥데니얼은 그의 부자 친구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나머지
미국인들과는 다른 규칙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우리는 가스값과 식료품값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지불하지만 물론 부자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부자들이기는 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맥데니얼 의장은 그러한 다른 규칙들 때문에 미국인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면서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외곽의 한 환승역에서 오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 경찰관 한 명이 칼에 찔려 사망하고 용의자는 경찰로부터 총격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펜타곤은 오늘 아침 건물 입구 근처에서 총성이 발사된 후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이후 칼에 찔린 국방부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건물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방위청은 이날 정오 직전 트위터에 사고 현장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데이지 비라싱엄 전무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신임 사장 겸 CEO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라싱엄 신임 대표는 AP 1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유색 인종 CEO로 미국 외부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AP를 이끌게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51세인 비라싱엄은 스리랑카 혈통의 1세대 영국인입니다. 비라싱엄은 AP를 사실 기반 무당파 저널리즘의 원천으로 유지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은 1월 6일 의회를 지킨 공로로 의회 경찰과 메트로 경찰서의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을 수여하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오늘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6월 15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06대 반대 21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총 4개의 메달이 수여되며 하나는 의회 경찰서에, 하나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서 본부에, 그리고 하나는 국회의사당 안에 전시되고 마지막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에 전시될 것이라고 스펙트럼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1월 6일 의회 사건에 대응했던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의회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정 논의를 너무 빨리 중단하면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를 저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코넬의 이 같은 경고는 민주당이 이번 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한 대응입니다. 민주당은 와이오밍주의 전 상원의원인 마이크 엔지 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신중하게 협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코넬은 이에 대해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코넬은 기자들에게 이는 매우 중대한 초당적 법안이라며 그것은 이 나라의 초당적인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정도 규모의 개정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1만 명의 불법 미립국 외국인이 7월 한 달 동안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됐다고 이민연구센터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21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딧은 이번 발표는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강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6월 불법 입국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8만 8,829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연방 의원들과 여성들은 어제 저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거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드 마르키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땅은 너의 땅이라는 노래의 작가 우드 거슬리에 대해 공산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며 이 노래로 그룹을 이끌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마르키 의원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스쿼드 의원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와 코리 부시와 함께 의사당 계단에서 캠핑을 하며 퇴거 모라토리엄의 종결에 항의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 문제의 노래 이 땅은 너의 땅은 1940년에 거슬리가 쓴 곡으로
1930년대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어빙 베를린의 God Bless America라는 곡에 짜증이 나서 이 노래에 대한 반격의 의미로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급진적인 사유재산 폐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